사실 그 엄마는 그 부인이죠. 홍라희 네. 씨는 뭐 리움 미술 관장하고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에 그때 뭡니까 그 미술관 네, 네. 미술관과 관련해가지고 그 뭐 행복한 눈물이 어딨냐 뭐 어쩌고 하면서 조사받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실제로 삼성 경영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건지,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거다.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를테면은 그 주식 보유 현황이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이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? 지금 홍라희 씨가 그 갖고 있는 지금 리움 미술관 네. 그 관장을 하고 있고 네. 삼성전자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.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? 0.77%. 근데 근데 전체 이재용 부회장은 네. 0.60이에요.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 회장. 이건희 회장은 3.54. 되게 많이 갖고 있죠. 3.54.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이 4.25. 삼성화재 1.32.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이 있어요. 네. 그것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지금 이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높아요. 0.77 대 0.60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상속 과정에서 홍라희 여사의 지분이 이대로라면 지분이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가지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4.25% 이거를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.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많게 갖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더 지배하게 되는데, 근데 또 이것만 가지고도 약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회사 지금 아직 완벽하게 이제 최종 완성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지주회사로 이제 가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합병하고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지주회사법 그게 있어요. 그게 이제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있습니다. 자기 회사 갖고 있는 자사주. 자사주가 한 12.78% 한 13% 정도 되는데요. 12.78% 자사주의 의결권이 이게 이제 지주회사로 가면서 이제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주회사로 가면서 의결권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의 그 최대주주 삼성전자 최대주주를 통한 어떤 그룹 지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. 그게 완성되는 그림이거든요. 근데 지금 지주회사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. 지금 법이. 그런데 저번에 그 이재정 의원도 나왔고 여기 몇 번 그 저희들도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 그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또 그 법인세 개정안 이 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재용에 의한 어떤 그 지주회사 그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그 나중에 삼성이 이 씨에서 홍 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? 그러니까요. 그거는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지분 이것 또한 드라마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저 주식시장이나 이쪽 그 증권시장 그 여의도 쪽에서는 그걸 다 지금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 홍라희 여사가 그 지금은 계속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젠가는 또 오를 것이다. 언젠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. 그렇군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말 무슨 삼성 왕국 같아요. 그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임금이 누워 있으면 그 부인이 막 하다가 할머니가 막 수렴 청정하고 막 이러잖아요. 마치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늘 조선시대는 왕비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. 지금 완전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어머니와 아들 간에 혈투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혈투까지는 뭐 혈투는 아니 피는 없으니까 그냥 투? 쟁투? 네. 하여튼 그런 얘기들 많이 돌았었어요. 하여튼 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능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이혼을 했잖아요. 이혼했죠. 이혼했죠. 이제 임세령 씨와 이혼하면서 누구랑 이혼했더라? 임세령 씨. 거기가 대상. 그 임세령 씨는 누구더라? 연예인. 뭐 누구죠? 이정재 씨. 이정재 씨랑 같이. 이정재 씨는 또 누구지? 그 오리온인가? 맞아요. 오리온의 또
뭐 있었죠. 아주머니 한 분도 계시고. 네. 하여튼 그쪽도 좀 있습니다. 복잡해요. 네. 근데 임세령 씨하고 그 이정재 씨는 뭐 여전히 강남에서 뭐 데이트한다는 그런 뭐 파파라치 사진이 나오고 네, 많이 돌고 있죠. 네. 뭐 그분 이제 사생활이니까 뭐 이혼할 수도 있고 뭐 네. 저는 존중해요. 네, 뭐 네, 의견 그렇습니다.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죠. 다만 이제 예. 그 아까 그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부회장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같이 ገብ쳐서 네. 나오는 얘기가 네.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아들에 대한 어떤 이혼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쉽게 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왜냐면 가정이 예. 잘 꾸려져서 그럼요. 잘 이렇게 좀 예. 화목하게 가는 게 네. 부모들한테는 되게 그게 또 효도고. 근데 또 저는 이재용 그런 부회장이 생각도 들어.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뜻이었을까? 그러니까 이재용 그렇죠. 부회장은 그렇죠. 그 사랑했을까? 네, 임세령 씨는 사랑했을까? 그건 뭐 또. 점점점. 네. 그래서 그렇게 막 그게 이제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호사가들 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증폭되는 측면이 있죠. 그런 네. 여러 가지 가정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묶이면서. 근데 여하튼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근데 대부분 재벌가의 어떤 여러 가지 지분 분쟁 뭐 경영권 분쟁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모든 그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겪어왔습니다. 심지어 뭐 농심 같은 그룹 같은 농심은 자기 뭐 형제들끼리 그 앞에 집에 가지고 막 법적 분쟁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렇죠. 그랬었는데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- 오뚜기를 먹어요. 네, 요즘에 네, 오뚜기 라면이 대세예요. 요즘 저희 그 온라인상에서는 네. 그 착한 기업으로 이렇게 그렇죠. 좀 얘기를 하고 예, 있던데. 비정규직 노동자를 네. 하지 마트에서 않고요. 그 시식 코너 하시는 분들 예, 대부분 다 파견직 비정규직인데 그렇습니다. 오뚜기는 다 정규직화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어제 모 마트에 갔었는데 네. 그 남양유업 제품을 팔고 계시는 파견직이신 것 같아요. 네, 그 파견직일 네. 겁니다. 그게 뭐 그 요구르트 따라주시거나 요것도 아니면 따라 이렇게 뭐 커피, 예, 시음 이렇게 뭐 시음 이런 많이 거, 하시죠. 라면 네. 뭐 이런 거, 떡볶이 이런 거, 뭐 네네네. 햄, 만두 이런 거. 마트 너무 자주 다니는 거 티난다. 그걸로 저기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. 우리 딸.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. 야, 집집마다 애들이 다 똑같구나. 그럼요. 마트 가는 거 좋아해요. 한 네. 바퀴 돌고 배불러. 근데 저하여튼 그분이 저기 뭐야 저한테 그 텔레비전 화면하고 똑같다고 네. 그 힘내시라고 네.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네. 제가 그거를 샀어야 됐는데 저도 이제 아직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그냥 민망해서 그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그쵸. 정치인들 같으면 막 악수하고 그럼요. 사진 찍고 막 모두 사고 이럴 텐데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돼요.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왔는데 너무 죄송하고요. 이번 주말이라도 가서 살게요.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말씀을 네네.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 이를테면 일단 오피니언 리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. 정말 네네. 많은 분들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아까 많이 그 보시더라고요. 오뚜기라는 회사를 말씀을 네. 하셨는데 네. 그쪽 그 또 지배 구조도 뭐 거기도 어차피 오너 네. 회사잖아요. 오너 회사인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상속세를 네, 세금을 저는 나눠가지고 다 냈다는 게 1,300억인가요? 뭐 1,300억이에요, 아마 1,800억이에요.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,300억인데, 하여튼 그 나중에 확인해서 봐야 되겠지만, 하여튼 1,300억이라고 제가 하여튼 들었는데, 하여튼 그 금액을 상속세를 제대로 낸 것이 그게 당연한 건데, 네. 마치 그것이 굉장히 무슨 뭐 추앙받을 일처럼. 예, 저는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이런 거죠. 게 비정상인 거죠. 맞아요. 예, 그쵸.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써야 되는 네. 건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. 문제인 네. 겁니다. 오뚜기 같은 회사가 정상인 거죠. 이렇게 그렇습니다. 해야 되는 네, 거죠. 네, 근데 이제 그렇죠. 삼성 같은 회사가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되고 그 회사에서 너무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또 드라마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번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시작이 돼 버리니까 네. 그거를 또 다시 해결하려면 또 비정상적으로, 그래요. 또 편법적으로, 또 우회적으로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기회 딱 끊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? 그러니까 그랬으면 네? 좋겠는데. 이재용 부회장이 깨끗하게 딱 끊고 정경련만 탈퇴할 게 아니라 아니 자기도 아마 생각을 하겠죠. 네. 정말 스스로가 젊잖아요. 네, 은근히. 젊고 예. 떳떳하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이건희 회장 재산이 한 12조 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이제 또 어머니랑 나눌 때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뭐 한 상속세금 그때도 한 4, 5조 이상
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 돈이 당장은 자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또 뭐 비상장 주식을 뭐 팔고 뭐 비상장 회사를 또 상장시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합병시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여하튼 자기만이라도 그런 부분들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그런 관련 뭐 세금 문제가 됐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네. 다시 시작하면 어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렇군요. 그 저희가 아까 오뚜기 얘기했었는데요. 함영준 오뚜기 회장 별세한 다음에 함태호 네. 아니죠. 함영준 회장이 함영준 회장. 네, 함영준 회장이 그 아버지인 함태호 명예회장 별세 이후에 3,140억 원의 그 상속을 받았고 이 중에서 1,400억 1,400억이군요. 세금으로 상속세를 세금 납부했다. 네. 내야죠. 그럼요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부자들이 뭐 12조? 네? 평생 뭐 죽을 때 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. 네. 그러게요. 네, 그 뭐 얼마나 뭐 그분들은 5끼 먹습니까? 아니잖아요. 네. 네, 뭐 비싼 건 난 드시라 이거예요. 초호화판으로 사시라 이거예요. 12조 그렇게 큰 돈 필요하지 않잖아요.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. 그런데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스럽게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좋은 회사다, 뭐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다 무너질 것처럼 아무리 언론이 경제지들이 이야기해도 속지 말고 팥장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김종철 부장 있잖아요. 우리한테. 삼성전자 지분 4.25% 네. 이거를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.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많게 갖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더 지배하게 되는데 네네. 근데 또 이것만 가지고도 약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회사 네. 지금 아직 완벽하게 이제 최종 완성된 건 아닌데 이제 그 지주회사로 이제 가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합병하고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지주회사법 그게 있어요. 그게 이제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있습니다. 네. 자기 회사 갖고 있는 자사주. 네네. 자사주가 한 12.78%, 한 13% 정도 되는데요. 12.78% 자사주의 의결권이 네. 이게 이제 지주회사로 가면서 네. 이제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주회사로 가면서 네. 의결권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의 그 최대 주주 삼성전자 최대 주주를 통한 어떤 그룹 지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. 그게 완성되는 그림이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지주회사까지 아직 못 갔습니다. 지금 법이. 네. 그런데 저번에 그 이재정 의원도 나왔고 여기 몇 번 그 저희들도 여기 네, 방송에서 네.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 네. 그 상법 개정안, 예.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또 그 법인세 개정안 네. 이 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. 사실상 이재용에 의한 어떤 그 지주회사 예. 그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그 나중에 제가 삼성이 이 씨에서 홍 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? 그러니까요. 그거는 충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지분 야, 이것 또한 드라마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저 주식시장이나 이쪽 그 증권시장 그 여도 쪽에서는 그걸 다 지금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이 홍라희 여사가 네. 그 지금은 계속 수면 아래에 있지만 네. 언젠가는 또 오를 것이다. 언젠가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. 그렇군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말 또 무슨 삼성 왕국 같아요. 그 저기 뭐야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네. 보면 임금이 누워 있으면 그 부인이 막 하다가 할머니가 막 수렴청정하고 막 이러잖아요. 마치 네네.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. 네. 예?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늘 조선시대 왕비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. 부회장은 네. 0.60이에요.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있네.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그럼 이 회장 이건희 회장은 3.54. 되게 많이 갖고 있죠. 3.54. 예.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이 4.25. 삼성화재 1.32. 그런데 하여튼 네.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이 있어요. 네. 그것이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고 그렇죠. 그러다 예.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후에 지금 이 어머니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네. 니움 관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높아요. 0.77 대 0.60.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후에 상속 네, 네. 과정에서
홍라희 여사의 지분이 이대로라면 지분이 네.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 가지고 네.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사실 그 엄마는 그 부인이죠. 홍라희 네. 씨는 뭐 리움미술 관장하고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에 그때 뭡니까 그 미술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뭐 행복한 눈물이 어딨냐 뭐 어쩌고 하면서 조사받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실제로 삼성 경영에 어느 정도나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건지,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거다.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를테면은 그 주식 보유 현황이나 이런 걸로 좀 확인이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? 지금 홍라희 씨가 그 갖고 있는 지금 리움미술관 네. 그 관장을 하고 있고 네. 삼성전자 주식도 갖고 있습니다.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? 0.77%. 근데 전체 이재용 이재용